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술 66쪽, 67쪽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미술관, 박물관에서 배우기입니다. 미술관과 박물관에 관해 조사하고 올바른 감상 태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술관과 박물관,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전시 해설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우선 미술관이 어떤 곳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미술관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미술관의 정의는 미술 작품들을 모아놓고 이를 보존하고 연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시설을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미술 작품들을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전시를 해놓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가볼 법한,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미술관에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우선 서울 쪽에 국립현대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쪽에 강릉시립미술관이 있고요. 경상도 쪽에는 부산시립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광주시립미술관이 있고요. 더 아래쪽에 제주도에는 제주도립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있는 대전이라는 지역에는 대전시립미술관이 있습니다. 여기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가볼 법한 그런 미술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미술관을 견학하였던 경험을 한번 얘기해보고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품들을 보러 갔었는지, 그리고 그곳을 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었는지 가볍게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는 것은 미술관과 비슷한 개념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의 개념은 역사적, 예술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보존하고 연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시설을 박물관입니다. 미술관과 비슷하지만 미술관보다 좀 더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죠. 미술관은 미술 작품들, 즉 예술적 작품들을 전시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박물관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도 자료들도 전시를 하는 곳이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박물관을 가보았나요? 박물관을 견학하였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박물관은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요. 국립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쪽에는 국립춘천박물관이 있겠죠. 속초 시립박물관이라는 것도 있고요. 경상도에는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이 있습니다. 전라도에는 국립광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박물관이 있고요. 대전에도 국립공주박물관이 있고요. 청주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는 박물관이 없을까요?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사용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이라고 치게 되면은 여러 지역의 미술관이 나옵니다. 지도 보기를 눌러서 휠을 내리다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시가 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쪽으로 좀 더 확대를 하시다 보면은 현 지도에서 검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게 되면은 이 근처에 있는 미술관들이 다시 검색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여기입니다. 우리 학교는 요쯤에 있죠? 여기 있네요. 덕동초등학교. 그리고 여기서 제일 가까운 미술관이 어디 있을까요? 오산 시립미술관이 제일 가까워 보이네요. 오산 시립미술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홈페이지 주소를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은 전시, 체험에서 현재 전시 또는 예정 전시, 지난 전시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전시하고 있는 미술 작품들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술이라는 것을 전시하고 있네요. 입장권은 무료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뭔가 독특한 느낌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은 미강미술관이라는 곳도 있네요. 여기는 천안이에요. 미강미술관,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전시하고 있는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지 정확한 사진이나 영상 자료는 없으나 이런 작가의 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수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은 여러분들이 아는 개념과는 조금 다른 미술관입니다. 여기는 미술 작품을 전시한다기보다는 미술 작품을 같이 만들고 공유하는 그런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여기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명 작가들의 스케치를 가지고서 본인이 직접 색칠을 하고 미술 작품처럼 만들어 보는 공간입니다. 이곳이 성수미술관이고요. 나중에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한 번씩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수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술관과 박물관이 어떤 건지 알았으니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미술관과 박물관을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미술관과 박물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보았듯이 미술관은 가까운 곳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박물관은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이 있습니다. 똑같이 포털 사이트에서 박물관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지도 보기를 눌러서 다시 휠을 내려주시고 평택을 찾으셔야죠. 그런 다음에 평택시에서 가장 가까운 박물관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보이네요. 이 안성포도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어떤 것을 전시해 놓은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안성맞춤박물관이 있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은 역사적인 것, 문화재 이런 것들을 많이 전시하고 있는 곳으로 보이네요.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경기도지정문화재, 시지정문화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유명한 것들이 남사당 그리고 바우더기가 있죠. 그리고 축제 공연도 자주 열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시간 되실 때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금 특이한 박물관을 하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위 쪽에 있는 은산 어울림 생태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은산 어울림 생태박물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지금 메인 사진에 개구리가 있고요.
이상하죠? 생태박물관 어떤 느낌일까요?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또 파충류가 하나 있네요. 양서 파충류 친구들. 뭐 하는 곳일까요? 카멜레온도 있고요. 거북이도 있고요. 이건 육지 거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상에 보면은 지금 새끼 카멜레온이 있네요. 엄청 꼬물꼬물하게 귀여워요. 조금 더 내리다 보니까 카멜레온과 고양이 참 위험한 조합이죠. 크로코다일도 있고요. 이곳은 양서류와 파충류를 보존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하는 생태 박물관입니다. 이곳에 직접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런 개구리들도 실제로 만져보면서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카멜레온이나 비어드 드래곤 이런 친구들도 만져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갔을 때는 엄청 긴 뱀을 목 위에다 둘러주기도 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박물관이 될 수 있을까요? 박물관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박물관이라는 것은 역사적, 예술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보존하고 연구하여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즉, 저 친구들이 문화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도 일종의 생태 박물관, 즉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미술관과 박물관을 조사해 봅시다. 이거는 과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조사를 할 때는 방금처럼 선생님처럼 네이버나 아니면은 다음 등등 포털 사이트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검색하셔서 지도에서 가까운 지역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은 여기 평택시 요 글자 있는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평택시청이 있고요. 요 시청에서 왼쪽 위 여기입니다. 여기가 우리 덕동초등학교입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보면 가까이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하는 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시 및 홍보 관련 업무가 있는데요. 전시 그리고 홍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다르게 부릅니다. 어떤 명칭으로 부르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미술관에 가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미술관에서 하는 일을 공부하고 미술관의 온라인 전시회를 체험해 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문할 미술관은 사비나 미술관입니다. 초록창에 미술관을 검색하면 이렇게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미술관의 위치, 오픈 시간, 홈페이지 등 미술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네, 돈 주고 보기 아까운 분이 남긴 리뷰도 보입니다. 이분 맞춤법 틀렸어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전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술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미술관에서 하는 가장 당연한 일, 전시입니다. 미술관은 작품을 수집하거나 빌려서 전시하여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보기를 눌러 자세히 볼까요? 현재 이렇게 4종류의 전시를 하고 있고 설치, 사진 등 어떤 종류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 용어 한 가지. 미술관에는 미술 작품을 연구하고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을 전시할지 기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큐레이터라고 해요.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전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큐레이터 말고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관람객에게 작품에 대해 설명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마이크를 차고 전시회장을 돌아다니면서 작가와 작품에 대해 안내하는 사람, 이런 분들을 도슨트라고 부릅니다.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가 볼게요. 미술관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제일 앞에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을 자세히 볼게요. 네. 컬러링북 체험 프로그램이 있네요. 참가비는 공짜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 보면 이 지난 프로그램 중에는 체험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처럼 미술관에서는 문화와 미술에 관한 교육을 합니다. 미술관에서 하는 일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첫 번째는 전시, 그리고 두 번째로 교육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자, 영상을 잘 보았나요? 미술관에서 하는 일로는 주로 전시와 교육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시와 홍보 관련 업무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제 직업명으로는 도슨트와 그리고 큐레이터가 있습니다. 큐레이터는 관련 업무들을 이제 처리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요. 도슨트는 전시를 할 때 여러분들 그 안내해 주시는 분들 있죠? 그런 안내해 주시는 분들을 도슨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교육 관련 업무, 방금 전에 영상에서 나왔었습니다. 미술과 관련된 교육 관련 업무,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수집 관련 업무, 미술 작품들을 이제 수집해서 이제 전시를 하기 위해서 수집을 하기도 합니다. 보존 관련 업무, 수집한 그런 미술 작품들 또는 박물관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재들을 이제 보존을 해야지 전시를 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구 관련 업무도 하게 됩니다. 미술관, 박물관 견역하기, 다시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교육, 여기 지금 서 계시는 분이 이제 아까 보았던 도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은 이제 작품을 설명할 때에 작가의 의도, 그리고 작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로 재밌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람객들은 그냥 작품을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기보다는 이런 분들에게 설명을 들으면서 보면은 좀 더 풍성하고 정확하게 이제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집 보존 연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져 있는 문화재 같은 것들을 복원하여서 원래대로 돌리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이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미술관, 박물관에서 전시 관람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예절과 관련된 것인데요.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 주변의 미술관과 박물관을 찾아봐야겠죠. 아까 보았듯이 여러 지역에 있는 이런 박물관과 그리고 미술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보고서 거기서 보고 싶은 전시를 미리 조사를 해야겠죠.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보기 싫은 작품을 보러 갔을 때 제대로 된 감상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흥미가 있는 그런 전시 또는 보고 싶은 전시를 미리 조사하고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좋은 학습과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시설물을 통해 전시를 관람하는 방법과 관람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항상 어떤 미술관이든지 박물관이든지 가면은 예를 들어서 플래시를 터뜨리지 말아주세요. 또는 소리를 크게 지르지 말아주세요. 또는 하늘에서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이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아주세요. 근데 어떤 곳에 가면 또 손으로 만져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관람 시 주의사항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시 안내문이나 자료를 먼저 읽어봅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안내문이나 자료들이 문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자들을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미술관 작품이나 박물관
전시품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시 해설자의 설명을 듣고 중요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잘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으로 또는 노트로 적어가면서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 기억에 더 오래 남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상활동지를 작성하거나 느낀 점과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궁금한 사항 또는 느낀 점을 여러분들이 적어 놓고서 나중에 조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더욱 큰 경험과 그리고 지식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시 관람 후 느낌과 생각, 알게 된 점 등을 글로 나타내 보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느낀 것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면은 뭔가 허전하잖아요. 친구들과 나누게 되면은 내가 느끼지 못했던 점,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발견했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듣게 된다면 그것도 큰 경험과 교육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배운 공책에다가 과제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가고 싶은 미술관 박물관의 이름을 한번 조사해서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박물관의 주소 또는 위치를 적어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전시하고 있는 작품 또는 전시회, 여러분들이 조사한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작품 또는 전시회를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관람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것을 적어서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이 과제방에다가 올려주시면은 그 미술 과제는 완료가 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미술관에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 초대권이 공짜로 생긴 상식맨, 이리저리 다니며 열심히 작품 감상을 해보는데 작품이 궁금했던 상식맨, 손으로 만지려는 찰나, 이런 상식맨, 이곳은 어디? 전시장이라고요. 요즘 전시장이 데이트 코스로도 각광을 받고 있죠. 기본 관람 매너만 알고 가도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전시장 들어가기 전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관람을 하는 도중 전화벨이 울렸던 상식맨. 전시장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는 끄거나 진동으로 전환합니다. 관람에 방해가 되는 큰 짐이나 우산 등은 전시장 측에 맡기도록 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전시장에 갈 때 옷차림의 제약은 없을까요? 걸을 때 소리가 나는 구두나 슬리퍼 차림은 NO! 자, 그럼 이제 감상을 할 때 매너를 알아볼까요? 작품을 손으로 만지려 했던 상식맨. 작품은 손이 아니라 눈으로 한 발짝 뒤에서 감상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도 안내원에게 문의합니다. 후레쉬 불빛이 오래된 작품에는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안내문을 읽어도 작품을 잘 모르겠다. 그럴 땐 도슨트의 도움을 받는 건 어떨까요?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관람자들을 안내하면서 전시물이나 작가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감상을 도와주는 도슨트가 있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 상식, 전시장 관람 매너. 걸을 때 소리나는 구두와 슬리퍼 차림은 피하며 한 발짝 뒤에서 눈으로 감상하되 사진 촬영은 문의한다. 작품 설명을 해주는 도슨트가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자, 잘 보았습니까? 관람 시 주의사항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미술 작품 또는 전시품에 피해를 주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